2024년 빠르게 바뀌는 부동산 시장 핵심 체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자, 부동산 썰. 자, 이번 주 주제를 한번 보면요, 2024년 지금 뭔가가 빠르게 바뀌고 있죠. 뭔가 지금 변화가 막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빠르게 바뀌는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핵심을 체크하는 그런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이번에 1월 10일 날 대책도 나오고 해서요, 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궁금해 하실 텐데, 그리고 일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극과 극이라는 얘기 있어요. 반응이, 이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 안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갑자기 대책이 나왔어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3월이나 4월 달 정도에 이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이제 선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핵심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뭔지, 숨은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기사가 나온 건데, 서울경제에 나왔던 건데요, 30년 된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책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동산 대책을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를 좀 더 빨리 가속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사도 지금 그 PF 부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PF 부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혜택, 이게 비아파트 부문의 혜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현 국토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현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시켜서 살려나가겠다. 다주택자를 주택 공급을 하는 역할을 인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세 사기, 뭐 피해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 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 지금 다 얘기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지금 뜨겁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예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뭐였어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됐어도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면 재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항목 중에서 과연 어떤 부문을 높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전진단을 쉽게 받고 또 어렵게 받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전진단 규제를 많이 풀어놨죠. 그런데도 안전진단과는 상관없이 이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겠다. 안전진단은요,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재건축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인 게 없고요. 재건축에만 안전진단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전진단 안 받게 하겠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안 받게 하겠다가 아니고, 한마디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만 받아라. 그러니까 일단 공사 막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한참 후에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업시행 인가는 여기거든요. 여기 사업시행 인가. 자, 여기서부터 안전진단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게 실질적으로는 안전진단이 이제 거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보면 현행 안전진단에서 뭐 구역 지정 위반 제한,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뭐 이렇게 쭉 추진이 조합 설립, 관리처분 착공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입안을 안전진단 안 받고 바로 입안, 정비구역 입안을 제한을 하는 것부터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착공 단계를 갖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한 3년 정도를, 최대 3년 정도를 땡겨가겠다.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재건축의 가장 이 안전진단을 완화해주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진단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데들은 다 안전진단을 지금 통과했거든요. 통과해서 지금 재건축들을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들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안전진단을 뭐 다 통과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사업기간을 땡긴다. 이거는 뭐 좋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결국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사업성이 나와야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이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주민들이 동의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전진단 이거 해도 그냥 뭐 없이 해도 사업성이 없는데 이게 누가 제대로 진행해요. 노원구에 있는 그 모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들이 많이 그쪽이 노원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이 한 5억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지금 예상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낼 형편이 못 되니까 사업이 잘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재건축 지역도, 재건축을 하는 곳들도 양극화가 커질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사업성이 좋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은 안전진단도 없애고 빨리 해, 패스트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해 이렇게 되니까 거긴 더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사업성이 나쁜 데들은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되는 데와 안 되는 데와 양극화가 더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도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여야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데, 노후도를 60%로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60%로 완화. 그리고 촉진지구 지정 시에는 50%로 완화하겠다. 여기 돼 있죠. 50% 완화. 한마디로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추진 가능한 구역을 확대하겠다. 넓히겠다라는 얘기고요. 노후도 등 위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하겠다. 이게 본래 현행이었는데 위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하겠다. 점점 더 넓혀서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한마디로 포함해서 한 번에 정비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전부 다 한마디로 요걸 요약을 하면요. 재개발 지역에서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노후도라는 것도 있고요. 노후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과소필지, 접도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과소필지도 맞아야 되고, 접도율도 맞아야 되고, 호수 밀도도 몇 프로가 돼야 되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노후도만 되면은 진행을 하게 해주겠다. 재개발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 예정비 및 상기 신도시 가속화. 1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본래 이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죠. 그래서 뭐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안전진단 면제해주고 뭐 이런 이주단지 조성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현 정부 내에선 착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 정부 내에 착공을 하겠다.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신도시들이 좀 더 쾌적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거는 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복합사업으로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뭐, 10,000제곱미터, 요 200세대 미만, 10,000제곱미터면 한 3,000평 정도 되는, 3,3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소규모 재개발 5,000제곱미터면은 한 5,000제곱, 한 뭐예요? 1,500평 정도 되는 거. 가로주택 정비 10,000제곱미터면 3,300평 정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소규모라도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공공주택도 공급도 뭐 빨리 땡기고 상기 신도시도 공급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 이건 뭐 늘상 나오던 얘기니까. 예,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PF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가만 놔두면 망할 회사들 망하고 우량한 회사들만 잘 끌고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망할 회사가 망하게 되면요. 그건 정말 괜찮은데 회생할 수 있는 회사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파급 효과가 계속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 자체가 완전히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건설이.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찌됐든 지원을 해서 대출도 지원해주고 해서 이 건설사들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빌라 및 오피스텔 혜택. 자,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면 전용 면적이 한 18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18평 이하를 올해부터 준공된 2024년, 25년, 2년 동안에 준공이 된 빌라, 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 기준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취득세나 양도세, 종부세 주택 기준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게 됐을 때는 양도세, 종부세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특례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게 됐을 때는 2주택이 됐을 때는 주택수로 보지는 않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본래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6억 이하고요. 지방은 3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아니고요. 아파트 빼고.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아파트 부문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세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14년 1월에서 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이거를 2025년 12월까지 최초로 최초 구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최초 구입.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살 때는 이건 최초 소유가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사는 거기 때문에 최초 소유가 아니고 여기서 최초 소유라는 거는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분양을 받는다. 내가 최초로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걸 분양을 받을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있네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종부세는 미정이다. 주택세에서는 빼주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두는 뭐냐면은 뭐예요? 향후 2년간 올해부터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동안에 새롭게 지어진 걸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주택세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다주택자들이 주택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장기임대, 단기임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짜리, 5년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단기 등록 임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 등록 임대를 다시 도입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죠. 그것은 이제 훗날 나올 거예요. 곧 한 3월이나 4월 내로 나올 텐데 이게 도대체 몇 년으로 지금 6년으로 갈지 아니면은 지난번 같이 5년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뭔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사서 세를 놔서 이 지금 전세란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전세가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단기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들도 이제 하나씩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방 미분양 주택 혜택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보세요.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건축이 완료된 미분양 주택을 구매 시 주택세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매하는 경우는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1세대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특례를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방 미분양은 그대로 또 이것도 받을 수 있게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 주택을 더 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특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빌라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금액만 맞으면은.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지금 혜택이 있다라는 거, 지방 미분양 주택 혜택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정부 정책이 여기저기서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이건 뭐 당연히 뭐 전세 사기를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 대상으로 해서 LH와 공공임대를 활용하여 주택 지원,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법률 전문가에 대행 지원하겠다. 근데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와서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전세 사기. 이게 사실은 이게 좀 그냥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다 줄 수도 없고 다 내줄 수도 없고.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제가 지금 쭉 중요한 것들만 얘기 드렸어요. 여기에 뭐 오피스텔에 뭐 발코니를 갖다가 허용한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이상 짓게끔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가장 지금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첫 번째. 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규제 없애겠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예,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어떻게든지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그런 방안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요. 비아파트. 제가 말씀드렸던 비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에 빌라, 비아파트를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인해서 주택세에서 빼주겠다. 물론 조건이 있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6억 이하 매매가 매매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공시가격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이런 조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주택세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이 나올 겁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사업자, 다시 이제 다주택자가 부활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것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가령 빌라도 6억 이상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혜택 못 받는 거죠. 이 대책에. 그렇죠. 6억 이상. 그리고 전용 면적이 18평이 넘어가면은 그것도 혜택 못 받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6억 이하의 그런 공시가격을 가진 것들만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대책은 뭔가 정부에서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공급을 많이 늘릴 테니까 즉 시그널을 보낸 거죠. 이 공급을 하는 사람들 혜택 많이 줄 테니까 빨리 공급 늘려. 그리고 공급이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은 주택수에서 빼줄 테니까 빨리빨리 사.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를 같이 늘리는 지금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바로 재개발 빌라죠. 빌라. 신축 빌라.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지어지는 신축 빌라를 최초로 분양받았을 때 그 주택수 산정에서 빼준다는 게 이게 상당히 지금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 또 이런 어떤 이 재개발 시장, 빌라 시장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빌라 시장이라고 해서 빌라를 앞으로
지금 빌라 공급 상당히 없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빌라의 몸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물론 빌라도 개발이 되는 곳, 개발 가능한 곳에 빌라가 있고요. 개발 가능한 곳. 그리고 개발이 전혀 안 되는 빌라가 있대. 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빌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이 개발이 가능한 빌라에 가야 이번 혜택을 톡톡이 우리가 챙길 수가 있는 거지. 개발이 안 되는 이 빌라 쪽으로는 그냥 단순 거주의 목적에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이 가능한 빌라, 이 빌라 앞으로 양극화가 커질 거예요. 점점 빌라 시장도 그렇고 개발이 진행되는 빌라와 안 되는 빌라, 이런 쪽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이 재개발 빌라 쪽에 우리가 지금 이번 대책에 가장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방송하는데 좀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